걸음마 시작 안 했는데 뛰고 있는 걸 배우는 느낌이에요.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신체적인 결함이겠죠? 저는 지금 저희 여기서 비교군이 없어요.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출근이 시작됩니다. 하나둘 모인 차들을 반기는 건 주인공 진명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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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좀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명 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웃으며 시작하는 아침 인사로 단원들의 컨디션을 챙기는 진명 씨. 우리 형님단의 꽃입니다, 꽃. 우리 진명 씨를 보면은 활력이 다들 넘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네. 단원분들이 아버지 버른다는 한참 선배님이지만 아침 조례 시간의 안전교육만큼은 진명 씨 담당입니다. 한 번 더 안전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하시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 부탁드립니다. 예. 해가 뜨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작업 공간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진명 씨도 이제 산으로 오를 채비를 하는데요. 제 등짝만한 가방을 메고 한 손엔 묵직한 전기톱까지 들고서 경사진산을 오릅니다. 이 정도 비탈이면 일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진명 씨 괜찮아요? 이런 길 어떻게 다녀? 이 정도면 완만한 거예요. 위를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체력이 힘들다 싶을 때는 아래를 보고 많이 올라가요. 땅을 많이 봐요. 낙엽 쌓인 비탈길은 왜 또 이렇게 미끄러운 걸까요? 발이 푹푹 빠지는 낙엽 더미 때문인지 등에 맨 가방 때문인지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짐이라도 없으면 좀 수월하련만 뭘 이렇게 가득 채워서 메고 다니는 걸까요? 이제 톱에 들어가는 기름이랑 기름이요? 네 이제 여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톱 고장나거나 했을 때 쓸 수 있는 공구들. 그래서 작업 끝날 때쯤 되면 가벼워요. 기름이 많이 먹어서. 사실 일반인의 눈으론 여기가 산속 어딘지 구분조차 힘든데요. 팀장님! 진명 씨가 작업할 곳은 어디길래 이렇게 한참을 찾아가는 걸까요? 표준지, 설계 표준지 떠났잖아. 20m 크기로 정사각형으로 해서 표준지 떠났잖아. 주변에 하층 정리하고 한번 배워봐. 단번에 시동을 거는 진명 씨. 톱을 다루는 게 제법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선 하층 식생이라 불리는 잡목부터 제거하고요. 참나무 한 그루를 순식간에 베어내는데 어떤 나무를 자르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참나무가 많이 붙어서 자라요. 가깝게 두 개의 나무가 자라게 되면 한 나무는 양분을 많이 못 받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 참나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숯가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명 씨가 작업 중인 현장은 순천의 국유림입니다. 참나무 천연림과 편백나무 인공림 약 32헥타르 규모의 숲을 가꾸는 건데요. 너무 빽빽한 숲은 오히려 나무를 튼실하게 키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목재로 키우기 위해 일부 나무를 솎아베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톱을 다루는 일은 필수죠. 생소했죠. 너무 생소했고 톱은 막 영화에서나 봤었어요. 그것도 공포 영화 이런 데서. 네.
톱사라는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이 산림 쪽을 공부하기 전까진 산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어요. 그래서 많이 생소했어요. 톱으로 굵은 나무를 자르는 건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버거울 정도라는데 온 산을 울리는 톱 소리와 진동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진명 씨, 갑자기 톱을 내려두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먼저 수영을 봐요, 나무. 봐서 이제 이 정도면은 곱게 자란 편인데 이제 새 나무가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나무가 동그랗게 지탱을 하고 있지만 수구를 따낸다고 하는데 수구를 따내기 위해서는 이제 톱을 45도로 세우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수평으로 들어가면 삼각형 모양으로 따져요. 무게를 받을 수가 없겠죠. 지탱해줄 곳이 그만큼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뒤로 쭉 베면 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큰 나무를 어떻게 넘기나 했더니 다 요령이 있는 거였네요. 진명 씨 설명처럼 한쪽 면에 먼저 삼각형 모양으로 수구를 파는 건 제대로 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에서 나무를 잘라주면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위에서 걸려버렸네요. 떡하니 걸쳐져 난감한 상황. 진명 씨, 어떻게 좀 해봐야죠. 최대한 이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지들이랑 주저앉혀 놓고 이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나무를 무사히 바닥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잘라준답니다. 이동이 불가피한 구역에서는 속가된 나무를 안전하게 토막 내에 그 자리에 놓아둔다고 하는데요. 몇 번 톱줄로 조각난 나무가 무사히 바닥에 떨어지니 잠시 톱줄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아깝죠. 정말 몇십 년을 이 자리에서 잘 커왔는데 활용을 못하고 근데 또 여기서 잘 썩어서 비료가 돼가지고 이제 더 좋은 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잠시 톱줄을 멈춘 진명 씨. 근처에서 작업 중인 선배 단원을 바라봅니다. 시원하게 톱질하는 베테랑 선배를 보는 진명 씨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죠. 걸음마 시작 안 했는데 뛰고 있는 걸 배우는 느낌이에요. 네. 아무리 해도 쫓아갈 수 없는 실력에 부러운 반, 답답한 반. 하지만 감탄만 할 순 없죠. 진명 씨도 서둘러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뱁새가 황새를 쫓다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슴으로 높이 들지 마. 한번 가슴으로 드는 게 아니야. 네. 이때 하층을 먼저 걸치면 잡아라 손으로 잡아 당기든가 안 당겨지면 먼저 이 하층을 먼저 펴고 나서 잘라. 절대 톱을 가슴 위로 올리는 게 아니야. 따끔하게 혼을 내고서는 마음이 약해진 종선 씨. 삼촌도 이 언제든지 피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나무에 맞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야. 주눅든 마음을 달래주려는데 오히려 더 기가 죽은 진명 씨입니다. 진명 씨를 되게 아끼시나 봐요. 그렇죠. 아끼죠. 여자로서 하기 힘든 일인데 예. 이걸 또 해보겠다고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옆에서 또 안 볼 수가 없죠. 자꾸 쳐다보게 되죠. 혹시나 다칠까 싶기도 하고. 아, 삼촌이 너무 잘하고 빨리 하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면 안 되지. 삼촌 돌리는 일인데 임마. 넉살로 분위기 좀 바꿔보려다 본전도 못 찾는 진명 씨. 물론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제가 다른 삼촌분들이나 톱사분들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서우면서 좀 억울하기도 해요. 아, 키 한 10cm만 컸어도 나도 이거 멀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신체적인 결함이겠죠? 이럴 때는 잠깐 일손을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톱질할 때 쉬는 시간은 곧 정비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손에 힘이 없어서 다 흘리거든요. 톱을 들고 얼마나 용을 썼으면 손이 이렇게나 떨릴까요? 기름 채우고 이번엔 수분 충전. 그런데 마시물을 두루 뱉습니다. 진명 씨, 왜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현장에 저 혼자 여자여가지고 화장실을 가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만 축이는 식으로 하고 항상 뱉어내요. 그렇죠. 현장에서 남녀 구분이 있을 리 있나요? 진명 씨 역시 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자라는 꼬리표는 떼어냅니다. 그저 일 잘하는 일원이 되고 싶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것도 많죠. 힘은 드는데 꼭 힘으로만 현장을 지도하고 또 일하는 건 아니니까 힘을 쓰지 않고 또 기술력이라든지 일머리를 좀 더 잘 만들어서 다른 분들 못지않게 일을 해야죠. 진명 씨는 톱날을 갈며 패인 마음도 부드럽게 다듬어줍니다. 진명 씨가 이번엔 안전봉과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기 보이세요? 어디요? 저쪽 지금 나무 하나가 벌목을 했는데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아, 보이네요.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둥이 잘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측 불허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싸러 가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진 나무를 벌도목이라고 하는데요. 벌도목 사망 사고가 35%나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 보시면 이렇게 위가 살짝씩 흔들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툭툭만 쳐도 받치고 있는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계속 걸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그마한 나뭇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높이가 높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맞아서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자들이 멀리서도 위험한 벌도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넓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진명 씨가 이런 일까지도 맡고 있는 건가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이렇게 예방을 하고, 여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게 현장에서 안전관리까지 도맡아 하면은 서로가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력자들의 공백이 생기면 우선 일정에 가장 큰 지장을 줍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치명적인 리스크죠. 진명 씨에게는 한 사람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현장을 마무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진명 씨들을 바짝 쫓아 촬영하는 담당 PD에게 아찔한 순간이 발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아무래도 성역지여가지고 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하로 작업하거나 걸어 다니면 위험해요. PD님, 촬영도 좋지만 안전거리 준수 아셨죠? 다시 작업로로 돌아온 진명 씨. 진명 씨의 안전레이드에 정빈 씨가 딱 걸렸습니다. 두 말 않고 안전모를 챙겨가는데요. 불편해?
스트레스 받아 이거. 된통 큰 소리를 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오빠를 걱정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수시로 장비에서 내려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답답하다고 한 번씩 안 써버리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름에는 두피에서 진물이 나더라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산비탈 아래에서 나무를 잘라 위로 올려보내는 작업 중입니다. 나무 넘어가요. 당겨. 오케이 당겨. 당기세요. 나무를 와이어로 고정한 뒤 장비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괜찮아. 어이 조심하지 그래. 아이 그걸 놓치면 어떡해. 아찔한 순간입니다. 안 다쳤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그걸 놓치면 어떡하냐고. 작업자들이 무사하다지만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산림 이쪽 일이라는 게 그냥 걸어 다니는 순간부터가 늘 사고가 같이 이어서 오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기는 많이 위험하죠. 참다 못한 팀장님이 상황을 정리하러 올라옵니다. 작업할 때 밑에 작업자가 있으면은 항상 신호를 먼저 잘 해줘.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얼른 표현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잘 몰라. 이거 손 신호를 잘 보고 호흡을 맞춰줘. 그래야지 나무 끌어올릴 때 쉬워. 올라올 때는 옆에서 그 신호수가 좀 잘 좀 봐줘야 돼. 과정이 어쨌든 신호수가 소통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타박에 속이 상해버린 진명 씨. 본인도 혼이 쏙 빠져버렸는데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여기서 비교군이 없어요. 비슷한 경력의 친구들이 있었으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 눈에는 아직 너무 먼 거죠, 제가.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고 힘들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순간도 있거든요. 잘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금방 회복합니다. 해야죠, 힘든 일 하는데.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해냈다.